우리 대성만을 위한 준비 사항들을 같이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 고등학교 1학년 설명에 우리는 배움으로 지속 가능한 목표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그리고 배움, 목표 이런 말들이 키워드인데요. 모든 고등학교 설명회마다 제목이 다 다른 이유는 각 고등학교 특히 우리 대성이 지금 밀고 있고 키워드로 삼고 있는 유의미한 단어들이니 잠시 뒤에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고1이 됐어요. 아직 입학식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대성 1학년이라는 인지를 머릿속에 딱 부여잡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서부학군에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 고1인데도 막 고등과정 지금 예습하고요. 그쵸? 수학도 선행 많이 돌리고 벌써부터 학원 빡세게 막 다니고 설명회도 이렇게 오셨는데 목적은 당연히 서부학군에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고자 함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서부학군에서 상위권 대학교 갈 거면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학생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인지하고 집에 돌아가시길 바라겠는데요. 자, 일단 우리 서부학군은 선배들이 이렇게 합격, 입결 뭐 이런 거 발표하고 서울대 몇 명 보냈다 뭐 이런 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배들이 우리 동네에서 좀 좋은 대학교 갔다 그러면은 수시로 갔대요? 아니면은 정시로 갔대요? 수시죠. 수시 중에서도 논술과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 있는데 대체로 그 좋은 학교를 합격한 선배들은 다 학생부 종합과 교과로 갔습니다. 맞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들도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6장의 원서를 쓸 때에는 상위권 갈 거면 현역으로 학종이랑 학교로 쓸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거 외에 정말로 상위권 대학을 현역으로 갈 방법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자, 그래서 서부학군 학생들은 학생부 전형을 우선순위로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분명히 지금은 이 생각에 동의를 하실 텐데 중간에 약간 헷갈려 버려요. 길을 잃어요. 이유는 내신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팩트고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겠죠. 자, 학생부 전형으로 우선순위를 잡을 때 세부적인 우선순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1학년이죠. 그쵸? 일단은 좀 거시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대입을 치를 때에는 갑이 우리가 아니라 대학이 갑이에요. 그쵸? 그리고 항상 모든 시험과 모든 어떤 거래와 입시에는 출제자가 있습니다. 출제자. 당연히 대입의 출제자는 대학이잖아요.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걸 내가 잘하나 못하나? 난 대성에서 어떤가? 너무나 지역적인 사고겠죠. 나중에 결국 고3 1학기까지의 모든 서류를 딱 정리하고 내신도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원서를 6장 쓸 때에는요. 대학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그 완성된 내용을 딱 봤을 때 우선순위 1순위는 뭐냐면 고3까지 다 치르고 나서 그때는 상위권 대학이 보는 1순위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선택 과목이에요. 얘가 선택 과목을 엉뚱쓰리게 이상하게 짜치는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과 우리 학교에 오기 위해서 제대로 수순을 밟았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선택 과목이 맞습니다. 우선순위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수능이죠. 수능이 중요합니다. 아니 정시로 안 가는데 웬 수능? 최저를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시겠지만 지금 고교학점제 우리가 1회인데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대학의 시선으로 봤을 때 각 고등학교의 내신을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인가요? 그러기보다 그쵸? 그렇지 않고 전국구로 보는 차라리 수능이 훨씬 더 믿을 만한 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당연히 그래서 우선순위는 1순위는 선택 과목이고요. 2순위는 수능이고 세 번째 3순위가 내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학이 바라볼 때. 근데 이거는 이제 3학년 전반에 걸쳐서 완서 쓰기 직전에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지금은 뭐다? 우리 1학년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우선순위 1순위가 선택 과목인가요? 여러분 선택 과목은 지금 2학년 때부터 하는 거지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착각하지 마시고 지금 1순위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그거예요. 내신입니다. 내신. 그래서 우리 대성화 1학년들은 뭐다? 5등급에서 무조건 1등급을 탈환하는 방법들을 목숨 걸고 다 지켜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 1순위는 고등학교 1학년의 시선으로 봤을 때 내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신이 되면 수능이죠. 그래서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하면은 각 대학이 최저 조건을 저렇게 걸지도 않았을 거예요. 최저가 뭐 메디컬 같은 경우는 진짜 제일 빡세고, 그 다음에 일반 학과 중에서 제일 빡센 최저를 가져오라는 대표적인 대학이 고대잖아요. 그래서 4합 7, 뭐 3합 8,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일단 최저.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다 된 다음에 이제 한 5월부터 2학년 때 너 선택 과목 뭐 할 거냐라고 해서 1차 전수조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 과목을 하는 것들은 순차적으로 중요성이 1, 2, 3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은 다 됐고 제일 중요한 건 내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을 최저 과목을 맞추기 위해서 수능은 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절대 하면 안 되고 수능도 중요하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차차 계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만들어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고 나서 대학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서부학군의 입장은 어느 정도의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지 수준이, 그리고 실제로 나의 위치와 나의 입장은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만들어 가서 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중요성들이 좀 있고 내신, 수능, 뭐 선택 과목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내신 잘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도 당연히 잘 봐야 되고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굉장히 조금 완전히 쉬프트 전환을, 메커니즘 자체를 싹 다 뜯어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상대평가에 대한 이해겠죠. 우리 학생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대평가에 노출된 적이 없을 거예요. 그것도 전국구 상대평가로,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자,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은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메커니즘 자체가 다른 시험이에요. 절대로 다릅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그리고 그 상대평가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와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걸 확실하게 조금 공부를 해놓고 귀가를 하는 게 목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고교학점제 대입은 학교 생활기록부와 수능으로 상대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일단 상대평가는요, 생기부를 가지고서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의 주인공들이 학교 생활기록부를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평가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내신만 상대평가를 한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신만 상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수능도 당연히 상대평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생기부도 누군가의 생기부와 상대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쵸? 대성만 입시를 치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못한 질문일 수도 있는 내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중학교가 어디지? 덕산. 중학교. 덕산. 어디야? 신도. 어디야? 영남중. 어디야? 중학이구나. 그렇구나. 지금 이제 들어보셨지만 영락, 뭐 덕산, 신도, 중암 이렇게 다채롭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서부학군에 되게 다채로운 중학교 아이들이 대성에 지원을 해서 대성에 지금 입학 결과를 받은 상태인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학원이 시작된 지는 딱 20년 정도 됐고요. 이 학원에서 여러 학교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8개, 9개 학교를 딱 타겟팅해서 저희가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각 학교의 상위권 학생들 그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다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4년, 3년, 2년 이렇게 기준에서 지난 5년간 저희가 발견하는 사실은 대성고의 상위권들은 대체로 누구다? 탑티어는 다 신도진간 애들이에요. 거의 다. 아니면 마포에서 영입이 되든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경쟁 상대 중학교가 내가 다니던 덕산중학교 애들만의 고스란한 집합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니던 불광중학교 아이들이 고스란히 고수준의 애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중에는 지금 신도중학교 출신, 진간중학교 출신, 마포에서 중암이라든가 상암에서 아주 그냥 목표지향적으로 전략적으로 들고 온 애들이 있고, 아니면 서대문에서 이렇게 온 아이들도 있고 타 지역에서 유입이 된 학생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이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지는 못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저희의 지난 이 한 5년 정도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거의 탑티어를 말씀드린 그 중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내신 맞짱 뜨고
선택 과목 다들 선택하고 생기부 만들고 수능 봐서 상대평가에 노출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선고라는 이 어떤 캠퍼스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막 경쟁하고 상대평가하고 하겠는데 거기서 입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죠. 대학 입시를 치를 때에는 대선고 애들끼리 맞짱 뜬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중앙고 애들하고도 맞짱 뜨고 이대부고랑도 맞짱 뜨고 강서고 양천고하고만 맞짱 뜹니까? 전주 상산고, 현대청운고, 낙생고, 보인고, 운정고등학교 또는 단대부고, 숙명여고, 휘문고랑 맞짱을 뜨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 학교가 실적이 서구권에서는 상당히 좋은 학교고 명문고인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전국에는 1,700개에서 800개 정도가 되는 고등학교들이 존재하고요. 그 중에는 특목자사고뿐만 아니라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메디컬 의대만 33명 정도의 입결을 내는 현재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하고 맞짱을 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선고를 딱 가서 나중에 목표 대학을 결정을 딱 해놓고 경쟁 상대 고등학교랑 결국 또 상대평가를 할 텐데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다채로운 고등학교들이 존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대성고등학교에 갔을 때 아 너는 신도 나왔구나, 너는 중암 나왔구나, 너는 불강 나왔네, 너 어디서 뭐 전교 1등 좀 했겠구나 이러고 이제 피부로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전국에 있는 다채로운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죠. 그리고 볼 일도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존재한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걔네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공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상대평가에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요. 교 내에서는 다채로운 중학교의 학생들과 맞짱을 뜰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성은 공부 안 할 거면 애초에 쓰지도 않습니다. 어리버리 왔다가 나 가서 공부 열심히 할게. 그런 애들은 죄송합니다만 약간 쿠션의 역할을 해줄 거예요. 대체로 다들 어느 정도 할만하니까 대성 써서 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더 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이 항상 존재하니까 인지를 하셔라. 또 들어가고 나서는 전국에 있는 수없이 우수한 실적들을 내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과 상대평가의 레이스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상대평가 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대평가의 시작은요. 3월 26일부터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3월 26일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이때 다들 아시는 전국연합 모의고사가 시행이 되죠. 3월 26일이라는 날짜에서 보신 것처럼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고등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3학년 과정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 시험에선 일단 기본적으로 대성고 우리 반에서 내가 각 과목에서 몇 등을 했는지가 찍혀요. 대성고 전체 등수에서 내가 몇 등을 했는지도 찍히죠.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각 과목이 몇 %인지가 찍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태어나서 처음 봤다 이러면 조금 골 때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모든 기출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당장 오늘 집에 가셔서 EBS나 또 학평 들어가셔서 출력하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문제고 몇 분 안에 푸는 거고 1교시부터 4교시, 5교시까지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들어간다. 굉장히 나이브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 파악하고 본 적도 있어야지 정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어서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난 다음에 기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당연히 안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고사 이틀 봤어요? 3일 봤어요? 이틀 봤어요? 뭐 어떤 학교는 이틀 보고 어떤 학교는 3일도 보고 그럼 보통은 이제 K 중딩의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기간의 틀 뭐죠? 벼락치기를 하고 끝나면 연신내를 가고 홍대를 가고 마라탕을 먹고 요아정을 때리고 피방에 가고 뭐 롤을 좀 몇 바퀴 뛰다가 혼코도 가고 뭐 이런 일정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놀다가 기말 때 또 반짝하고 대체로 그렇죠. 중학생이니까 일단은 범위 자체가 고등과정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아시게 되겠죠. 거의 6배에서 10배 정도가량이 보통 일반적인 범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성고의 내신의 특을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부학군에 있는 9개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모든 고등학교 중에서 범위가 가장 많은 학교 중에 속해 있습니다. 지문의 개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영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통사 통과 다 마찬가지니까 비하인드 카메라 꺼지려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 3대 평가 일정이 3월 26일에 모고로 시작을 해서요. 1학기의 중간기말고사, 그리고 나서 2학기의 중간기말고사, 그리고 이제 9월 모평, 그리고 10월 모평으로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의고사라는 건 진짜 약간 쫄깃쫄깃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내가 국어가 몇 %인지가 찍혀서 탁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무슨 대박도 없고 쪽박도 없어요. 그냥 지가 받을 점수를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엄마 뒤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다 찍었어? 그게 지 실력이고, 아니면 중간에 너무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자버렸다. 그것도 현재의 지금의 실력이잖아요. 아니면 잘 봤다.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이 시험은 일단 8시까지 입시를 해서 8시 반에 1교시 국어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수학을 보고 점심을 먹고 영어를 봅니다. 그리고 탐구를 보고 시험은 4시 반에 끝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수능하고 일정이 완전히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들내미들이 이렇게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시험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컨텐츠를 각 과목을 시프트 해가면서 엉덩이를 붙이고 제대로 몰입감 있게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관건일 것 같아요. 이거 고기도 먹어본 애가 먹는다고 시험도 봐본 애가 봐보는 거지, 그게 버티고 앉았다라고 해서 그날 굉장히 잘 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연습도 돼야 되고 앉아있을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의 중간기말을 보잖아요. 그럼 일단은 남자 아이들이다 보니까 시험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안 되는 아이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범위가 영어과는 그나마 좀 심플한데, 어찌됐건 과목마다 이제 이 책이 한 권만 들어가는 학교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 부교재도 들어가고 모의고사도 들어가고 교과서도 들어가고, 또 영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모의고사가 이제 4개년 세트가 딱 들어가는데 몇 번은 안 들어가고 몇 번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다 달라요. 예를 들어 35번 뺀다, 41, 2번 뺀다, 그리고 뭐 2022년 기출에서는 뭐 35번은 들어간다. 되게 다채롭게 하는데, 제가 지금 작년에 대성 2학년 내신을 제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2학년이고 똑똑한 애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시험 볼 때마다 맨날 시험 범위를 몰라요. 맨날 몰라요. 그래갖고 어떻게 모르냐 이 새끼들아. 교과서 더 몰라요. 모른대요. 제목 말해봐. 제목 도저히 모른대요. 등장인물이라도 얘기해줘. 무슨 퀴즈 풀듯이 서로 그러고 앉았어요. 무슨 게임하듯이. 그래서 결국에는 막 교재 다 만들었다가 이게 아니에요 막 이래갖고 다시 폐기 처분하고 다시 만드는 상황도 벌어지고, 교과서가 또 바뀌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 아들들은 일단 상대평가의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신의 범위부터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게 범위가 좀 많잖아요. 중학교 때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내 범위 내에 있는 이 내용을 한 번 돌렸다고 해서 시험을 절대 잘 볼 수가 없겠죠. 범위 내적으로 있는 거는 회독이 그래도 4번, 5번, 7번 정도는 돌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여러 번 각도를 바꿔서 제대로 맞춰야 되고, 대선고 특징인데 그렇게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것들은 쉽게 내요. 그래서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답을 명확하게 딱 해야 돼요. 실수가 용인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는 순간 골 때려주는 거예요. 왜? 변별은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지문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은 그날 시험장 들어가서 처음 보는 지문을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진짜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회독수를 높여야 돼서 이런 플래닝을 짤 수 있느냐.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요합니다. 오답 노트 작성해 본 적 있을까요?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기식의 무슨 요식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주와 예비고일 과정을 거치셨으면 아시겠지만 주 1회 수능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저희가. 그쵸? 수능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듣기는 다 맞았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오케이. 그런데 18번부터 30번까지가 파트 1이라고 치면 그쪽은 난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보통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는 3140 구간이에요. 3140 구간. 그래서 빈칸 4문제, 순서 2문제, 삽입 2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요약문 완성까지 해서 거기가 이제 보통 킬링 구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 틀릴 수 있다 치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한 18번에서 30번 구간은 눈깔만 있으면 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교대조에서 있어 없어, 맞아 틀려, 주제 뭐야, 도표 해석해봐봐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심심하면 2개씩 틀린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전략을 짤 때 남들은 안 틀리는데 나만 틀리는 그 구간을 맞춰야지. 남들이 다 저 어려운 거 하고 있다고 나도 쫓아서 저 빈순삽을 때리고 있으면 안 맞잖아요. 애들이 다 막 고난도 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답 정리라는 것의 정의는 내가 지금 쉬운 문제를 틀리고 있는지 어려운 문제를 틀릴만 해서 틀리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쉬운 문제를 틀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의 유형을 내가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잡고 푸는 방법과 반복과 그리고 연습과 훈련과 오답 정리를 통해서 조져놔야겠다. 3개월 뒤에는 죽어도 이 유형은 안 틀리겠다. 이래서 그거를 성취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0월 달에 보통은 11월 달에 봤는데 작년부터 자꾸 10월에 봐요. 11월 달에 이제 수능이 있으니까 10월목으로 보게 되는데 날짜도 잡혀 있습니다. 올해 10월 14일 날 1학년의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와장창 끝나요. 1학년의 일정이. 그러면 저희랑 뭘 하냐면 지금도 한참 그 시즌입니다. 지금이 그 시즌인데요. 이제 1학년의 중간기말 1, 2학기 성적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한 번 본 게 아니라 3월에 받고 6월 거는 서울은 안 봐요. 근데 대성은 자체적으로 보는데 이 시험은 전국 연합 모의고사가 아니라 만들어서 보는 약간 그런 패턴이라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9월에 보고 바로 이어서 10월에 보니까 3번 보죠. 그 마지막 10월 모의고사랑 내신 성적표랑 이렇게 합산을 해서 이주아어학원에 제출을 하시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 학생 여기 3명이라고 치고 저희 쪽에서 피터 대표님 이렇게 해서 1대3이나 1대2로 이 성적표를 가지고 목표 대학을 통한 이 상담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4팀 했고요. 어제도 4팀 했고요. 하루 연속해서 3-4팀씩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원이 가능한 대학, 목표 대학이 1학년 때 어느 정도 선이 딱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그 목표 대학을 딱 정해놓고 목표 대학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저가 몇 점이고 합이 몇 등급이고 내신은 몇 등급까지 올려야 되고 또 생기부 사항에서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물고 들어가서 세특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 상담을 하게 돼서 이걸 가지고 2학년에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1학년에 입학하게 되면은 당장 3월부터 진행을 하게 될 바로 상대평가의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 새끼가 잘해줘야 될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학생들은 저게 다 뭐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은요 한 팀이에요. 팀. 그래서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우리 아들내미들이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맡아서 진행을 해주겠지만 모의고사에 대한 관리와 모의고사에 대한 공감대와 또 최저를 맞출 수 있게끔 그림을 그려주고 설계를 해주는 분은 바로 어머님, 아버님이세요. 그래서 이게 혼자 못하고요. Are we ready? 바로 우리가 같이 준비되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제가 학원을 할 때 초창기만 해도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 정도까지 관심 없어도 알아서 애들이 대학을 좋은 데를 잘 갔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희 제자들도 지금 다 이제 다 명문대 나와갖고 좋은 데 취직하고 뭐 결혼해서 애 둘 다 낳고 막 저희 집에 지지난주에도 놀러 왔거든요. 남편이랑 애 둘 데리고. 이런 애들은 다 엄마 아빠 손을 그렇게 안 타던 애들이에요. 알아서 지가 다 했던 애들. 저는 그런 애들을 좀 좋아했고 저랑 좀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교육 개정안이 계속 바뀌면서 대입 제도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몇 번씩 뒤집어졌잖아요.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 챙겨야죠. 수능 최저 챙겨야죠. 생기부 그 어려운 걸 갖다가 일정대로 챙겨야죠. 가만히 있다고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라 그러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얘가 못해요. 이거를 혼자서. 그래서 집에 피가 섞인 매니저가 확실한 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애가 되게 내신 따다가 사실은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머물러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수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Are we ready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되셨다고 믿고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학생이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한번 딥하게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고 아직 졸업식 했어요? 졸업식 했구나. 네. 졸업식을 했으니 이제 입학식만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중3 가정에 우리가 주말에 학원을 안 간다는 전제하에 공부를 토요일, 일요일에 몇 시간 정도 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던가요? 주말에? 안 하잖아요. 도리도리가 지금 계속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도리도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절레절레. 일단은 주말은 공부를 안 한다. 주중에 학교 학원 다니고 지쳐 죽겠는데 주말이야말로 정말 좀 쉬고 싶고 뭐 이런 게 당연한 논리일 수 있지만 지금 입시가요. 고1 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기록에 다 남잖아요. 내신이 다 기록에 남고 그리고 그 내신이라는 게 벼락치기로 절대 안 통하고요. 학원 보낸다고 갑자기 막 등급 올라가고 못했던 애가 잘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갇혀 있어야지 나오는 거지 2주와 보냈다고 갑자기 뭐 여기만 보내면 1등급이 2등급이 알아서 나와서 그런 거짓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자기주도적인 경험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어느 정도 습관화된 상태에서 대성을 딱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주말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하냐 이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영어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제 제목 요지 이런 문제를 18번에서 30번까지의 문제 중에서 내가 이 유형을 틀리는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럼 그 문제 유형을 다음번 모의고사 볼 때까지 해결을 해야겠다. How to do? 어떻게 해결을 하지? 무슨 책으로 해결하지? 오답을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3개월 단위로 그 공부 계획을 세워서 잡아본 적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경험이 있는 애보다 없는 애가 훨씬 많겠죠. 자, 그래서 숫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소재 지역은 우리가 서울 시내 자치구가 지금 2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은평구는 중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24번째 순위예요. 25 중에 24등 했다고요. 상태가 완전 메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 중학교가 많다는 소리입니까? 창피하고 좀 답답하고 약간 이런 현실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은평구 중학교는 같은 학교는 아니니까 수십 개의 중학교가 있으니까 공부 경험이 있는 2%와 98% 정도가 되는 수준의 중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 경험이 11%가 있고 공부 경험이 없는 89% 정도가 고성원인 그런 중학교가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대성고등학교의 상위권들은 특정 중학교가 약간 선점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중학교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11%, 89%. 이해가 가시죠? 신도중학교 진간이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중암 혹은 상암 정도가 그냥 이 정도예요. 근데 이런 학교만 있진 않잖아요. 전국에 뭐 다른 이런 중학교도 있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재밌는 또 지표 하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그러면은 그 모양인가?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서울대학교를 보내는 순위를 25개 자치구를 한번 순위를 매겼더니만 은평구 소재 고등학교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9위를 했어요. 아니 중학교는 상태가 안 좋은데 서울대학교를 제일 많이 보내는 지역구를 봤더니 왜 은평구가 9위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시면 요 중학교 애들이 고스란히 이 고등학교를 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유입이 됐다 소리잖아요. 그쵸?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은평구 저 중학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마포 혹은 또 다른 지역구에서 작심하고 유입이 됐다 지금.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신기하게 저희는 이제 중동간이 신사 캠퍼스라고 해서 세전력 부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애들을 데리고 저희가 예비고일을 해다가 이제 이런 설명회를 하고 쫙쫙쫙 해서 전교권 애들을 이렇게 추리기 시작하는데 어느새부터 저쪽 동네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계속 반복적으로 중학교 어디 나왔니? 어디 나왔니? 어디 나왔니? 그랬더니 역추적한 결과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소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 설명회의 또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굉장히 생뚱맞은 강남권이라든가 일원동이라든가 그쪽에서도 유입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정보를 얻으셔서 그 다음에 알아보셔서 이사도 오셔서 명지를 간다던가 대성을 쓴다던가 숭시를 쓴다던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우리 대성고등학교는 은평구 고등학교 중에서도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공부 경험이 있는 학생이 우리 반에서 20%. 나머지 80%는 공부 경험이 없는 상태로 대성에 들어와서 그 책상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존재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공부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숙제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암기 위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특정 유형의 문제를 맞추기 위한 일종의 3개월 플랜과 플랜 이후에 어치먼트까지 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 페이지 이해가 가셨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대성을 딱 갔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1학년이 다 지났다라고 칠게요. 혹은 뭐 중간, 기말 1학기만 봐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다 똑같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되면, 점수가 나와버리면.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바라보시겠습니다. 서영고, 서정환이, 중경외시, 동건, 홍숙, 국숭, 세단까지 서울시내 15개 대학을 쭉 서열화시켜서 이렇게 줄 세우기를 했어요. 서울대가 당연히 위에 있죠. 이렇게 쭉 라인이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건국대를 딱 기준으로 해서 건국대 정도 이상을 합격을 한다 그러면 요 정도 테두리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빨간색 테두리 보이시죠? 그래서 내신을 보시니까 어때요? 1등급이 다 나오기도 하지만 조금 이렇게 섞여있는 2등급도 약간 몇 개가 와리가리 섞여있는 요 정도 선 안에 들어가야 건대 이상을 갈 수 있다. 퍼센테이지 이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를 좀 보시면서 환산을 했을 때 여기 아들들 중에 1학년 딱 끝났더니만 5, 1등급 찍은 거예요. 1 다 찍었어요. 5등급이니까 5등급제니까 1을 다 찍은 아이들이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공통 과목이고 하니까. 자, 그러면 그 친구는 최상위권이죠. 그럼 최상위권에 고민이 없을까요? 최상위권 고민 많죠. 대성에서 최상위권 나오면 장땡이에요? 아니잖아요. 대성고가 무슨 뭐 상상고예요? 청운고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 고등학교 아이들도 내신만 갖고 대학에서 붙여주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그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민을 생각하실 때 혼자서 깊게 들어가서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경쟁자가 누군지에 대한 인식을 하시면 고민이 클리어해지죠. 최상위권의 경쟁자는 누구죠? 아까 언급해드렸던 어마무시한 실적을 내고 있는 바로 그 고등학교에서 전교에서 또 1등급을 좌르르 받아버리는 그 애들이에요. 거긴 딸내미들도 있고 아들내미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특목고와 전사고, 전국자사고입니다. 여기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경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성에 다녀서 5, 1등급을 나이스하게 다 찍어줬지만 얘 경쟁자는 저기 청운고 애들, 휘문고 애들, 단대부고 애들이랑 맞짱을 뜨는데 뭐가 고민이에요? 대성고 생기부. 이거 지금 과학고 애들이랑 맞짱 떠서 이거 게임 돼? 이거잖아요. 영재고 애들이랑 이 생기부 견주어갖고 이거 비등비등 쌉 가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걸 된다 안 된다라고 가늠이 안 가잖아요 지금. 내가 왜 영재고 생기부를 본 적이 있어. 혹은 우리 아들 생기부를 본다 한들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걸 유리하다고 봐야 돼 불리하다고 봐야 돼 글은 글인데 판단 기준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그쵸? 자, 두 번째입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실 수 있는데요. 대성고 일단 됐고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이제 하긴 하는데 과연 5, 1등급이 나올 것인가? 2등급이 몇 개 섞이진 않을까? 그러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그럼 2등급이 나오면 정말 큰일 났고 막 대학을 못 가고 막 이렇게 약간 비약을 하시는데 역시 좋은 굿 퀘스천은 경쟁자가 누구냐입니다. 자, 1등급과 2등급 선 타고 있는 학생들의 경쟁자는요. 특목고나 전사고 아이들은 아닐 거예요. 경쟁자는 지사고, 지역의 지역 자사고들이요. 그러니까 어디죠? 중앙고라든가 뭐 이대부고 풀렸지만 이대부고라든가 아니면 또 휘문고라든가 이런 지사고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고 중에서 우수한 일반고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정 과중반 혹은 예일여고 가깝게는 조금 멀리는 목동권이라든가 중계동이라든가 쌍계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되게 우수한 고등학교 아이들은 거기가 대성고보다 더 빡세죠 사실. 그러니까 걔네들 내신이 5,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 중에서도 우수한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대학의 시선으로 보면. 자, 그러면 연세대학교나 고대나 성균관이나 서강대 입장에서 보면 대성에서 1등급이랑 2등급이 좀 섞인 애가 있고 휘문고 애들 중에서도 고성적대가 있단 말이에요. 중앙고 애들 중에서도 고정도 성적대가 있어요. 얘네들 중에 나는 어딜 뽑아야 되나? 나는 성대예요. 나는 서강대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성고 내신하고 휘문고 내신하고 내가 시험지를 다 갖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더 믿을 만한 것보다 수능이죠, 수능. 그래서 각 대학은 수능 최저 조건들을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학생들은 물론 내신을 더 올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경쟁력이 있게 전략을 짤 때에는 수능의 최저 등급이 과연 제대로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다. 이런 부분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1, 2등급은 고사하고 막 3위 뜰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5등급제에서 3위 뜬다는 것은 9등급에서 5, 6등급 정도가 4등급, 5등급이 나왔다는 소리인데 4, 5등급은 일단 대학을 못 가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당연히 못 갑니다. 그러면은 경쟁자가 당연히 특목고나 전사고나 지사고나 일반 우수고 중에서도 우수한 학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네는 누구랑 경쟁하냐? 그냥 일반고. 그냥 일반고 애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천여 개 정도의 일반고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뭘 갖고 경쟁을 하느냐? 5등급에서 내신이 5등급제로 돼서 3등급 언더로 떨어졌다는 거는 뭐냐면요. 걔가 더럽게 공부를 성실하게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9등급하고는 결이 다르잖아요. 그쵸? 아주 예리했던 칼을 갖다가 둔탁하게 만들어서 듬성듬성하게 잘라서 굉장히 혜자스럽게 2등급 정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들어가고 3뜨고 4뜨고 이제 이런다는 얘기는 애가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빙해 줘야 되는 것보다 성실성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2등급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니까 생기부고 수능이고 간에 만약에 내신이 3 떴다. 뭐 4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은 걔는 일단 3자리를 다 지워야 돼요. 그래서 내신을 어찌됐건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최선을 다하는 방식이 우선순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근데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이게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아마 고민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럼 앞에 페이지에서 제가 이 빨간 테두리 안에 무조건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들들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내신은 정말 악착까지 책임지고 니네가 딱 단돌이 해라잉. 엄마들도 잡돌이 딱 해주시고 이거는 정말 목숨 걸고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등급제에서 제일 경쟁이 치열했던 구간이 어디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9등급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급을 받았을 때 아무리 해도 뚫어지지 않는 그 등급의 구간이 어디였을 것 같으세요? 1에서 2등급 구간이겠죠. 2등급 애들이 1로 가려니까 너무 아스팔트야 얘네가. 안 뚫려. 엄마 내가 진짜 개가 천선해가지고 진짜 안 하던 짓 별짓을 다 하고 스카에서 그냥 열 몇 시간 순공 때려버리고 머리도 밀고 눈썹도 밀었는데 죽어도 안 뚫려 씨. 눈물이 막 앞을거려. 이게 1등급 구간 아니겠습니까? 왜? 걔네는 노나요? 걔네는 더 빨리 했고 미리 했고 많이 했고 다져졌으니 2에서 1이 안 뚫렸을 수밖에요. 그쵸?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5등급제가 됐어요. 이제 과거에는 2등급 정도 받았던 아이들을 다 1로 넣겠대요. 그러면 이제 3등급, 4등급 받았던 3등급 정도 되는 애들이 2등급이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와 너무나 나이스하다. 나도 이제 1등급이니까 안심. 나도 2등급이니까 안심이 아니라 이제는 역시 또 그 구간 자체가 2등급 애들이 1등급 가려고 아동바동 할 거예요. 아주 마의 구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경쟁은 더 치열해지면 졌지 이게 널널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신이 나오고 있는 추이로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법만 아니면 누구한테 피해주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수를 다 써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뭐 돈을 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아까 해야 될 것들을 천천히 잘 다져서 준비해서 요 빨간색 테두리 안에 우리 아들이 딱 들어가줘야 된다. 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빨간 테두리 안에 들어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 빨간 테두리 그대로 있죠? 우리 상위권 대성고등학교에 딱 들어가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학교는 일반고입니다. 맞죠? 일반고. 지금 일단 대입을 잠깐 맛보기로 보시면 상위권 대학 중에서 이제 서울대하고 고대를 좀 보여드릴게요. 서울대는 올해부터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2장이 아니라 3장씩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정이 됐죠? 그럼 지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어놓은 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대는 국립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다가 원서를 다 준단 말이에요. 문과 한 장, 이과 한 장을 그동안 줬는데 이걸 3장으로 늘려주겠다. 그래서 균등하게 농어촌 애들도 오고 일반고 애들도 오고 다 오라 소리냐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좀 치열하진 않단 말이에요. 일반고고. 그런데 일반 전형이 있죠, 서울대. 그러니까 일반 전형은 누구를 위해서 열어놓은 문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목고나 전사고 그리고 영재고 과학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서류 자체가 끼깔 나겠죠. 그쵸? 그리고 내신도 당연히 좋고. 자, 이렇게 일반 전형을 열어놓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서부학군의 추이 중에 지금 대성고도 그렇고 서울대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도 지금 4명인가? 이렇게 서울대 이번에 합격을 했는데 되게 고무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과거에 각 학교에서 서울대를 보냈다 그러면 대체로 다 직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확인한 서울대 합격자는 다 일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예일에서 선정해서 대성에서 특목자사고 애들이랑 맞짱 떠갖고 서류로 이긴 거잖아요, 지금. 요거 뚫고 간 거예요. 직윤으로만 간 게 아니라 이게 된다라는 거 증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얘네가 무슨 수로 여길 뚫었을까? 그걸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일단 2학년과 3학년 1학기에 선택 과목을 할 때 이걸 내신을 잘 볼 수 있는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얍삽하게 했던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자기 전국 과목하고 연결이 되게끔 실타래를 끝까지 다 깊게 꼬아서 끝까지 가져야 돼서 추가 선택 과목을 잘 했고 그 선택을 한 이후에 연결된 활동까지가 생기부 기재사항에 딱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과학고, 영재고나 특목고 애들하고 맞짱을 떴을 때 떨어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을 했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고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도 교과 전형도 열려있고 학종 전형도 열려있어요.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일 수능 최저를 빡세게 걸고 있는 대학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 전형에서는 학교당 추천 전형입니다. 3합 7을 맞춰오래요. 3합 7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학종에서는 활동 우수 전형인데 4합 8을 맞춰와. 4합 8. 그러면 국영수에서 일단 2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수학 빡세고 재수생, 메디칼, 막 반수생, 뭐 의대 또 재수하고 이런 애들 되게 많으니까 수학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영어랑 국어 선택하고 탐구에서 2과목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4과목의 합을 8을 맞춰오라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2등급 이상은 때려줘야 되고 뭐 하나 미끄러워갖고 3뜨고 이러면 아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다 활동을 했어도. 그런데 이걸 맞춰서 학종으로 고대에 합격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서부학군에서. 왜죠? 최저를 맞췄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게 조금 더 지금보다는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아갖고 내신은 이빨이 달렸는데 수능 최저 그게 뭐임? 이루가 앉아갖고 엉뚱한 데가 있고 막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예시는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니라 저희 재학생들의 실적 그 자체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신을 1.6에서 1.8등급을 받았다라고 치겠습니다. 대성에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어머님들 그 1.6등급이라는 게 물론 잘했죠. 근데 1.6에서 1.8이다라는 애가 보통 대학 어디 간다고 생각하세요? 대성에서 1.6에서 1.8이에요. 대학 어디 간다고 합니까? 걔는 가만히 냅두면은 보통은 서강대나 성균관대 정도를 가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 1.6대인데도 그렇게까지밖에 못 가? 당연하죠. 1.2랑 1.6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1.6 맞아놓고 스카이를 다 던졌다 그러면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너무 물정을 모르는구나. 다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 친구가 1.6에서 1.8을 받고 서강대를 가게 되면은 보통 교과로는 이제 성균관대 가가지고 이렇게 안정권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얘가 아까 말씀드린 추가 선택 과목을 끼깔나게 잘 해놨어요. 중간에 컨설팅도 받고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뭐가 더 어울릴까요? 이런 것들을 다 집요하게 다 결정을 해서 맞았고 활동 보고서도 아주 기깔나게 잘 적어놨어요. 그러면 아까 일반 전형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류가 갖춰지면 얘는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도 이 내신 똑같은 등급을 받고도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고대는 1.8에서 2.0등급이다. 보통 앞자리가 2인데 고대 같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땐 불가능합니다. 2등급대가 무슨 스카이를 가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역시 1.8에서 2.0은 보통 중대 정도나 서울 시립대 정도를 가겠죠. 그래서 이제 주변 지인 학부모님들 이렇게 주변 보시면 뭐 친척이라든가
또 아버님 친구들 자제분들 걔네들은 왜 그렇게 다들 잘 간대요? 때 되면 남의 집 애들은 그렇게 다 잘 가. 남의 집 애들은 막 2개, 3개 다 붙었대. 우리 집에만 빼고 다 붙었대 막. 그리고 막 고등학교도 다 좋은 데 갔고 다 대학도 좋은 데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걔 공부 잘한대? 그러면은 뭐 열심히 한대? 거기 뭐 그 고등학교 워낙 잘하잖아. 근데 거기서 뭐 내신 그래도 잘 나온대? 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되게 잘한다더니 되게 잘한다더니 중앙대 가고 시립대 가고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 밖에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진 않았는데 헐 고대 갔대게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의 집 얘기니까 디테일을 모르니까 막 그랬나 보다 운이 다 따라주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실상의 팩트 체크를 해보면 똑같은 내신인데 여기 가는 애가 있는 거고 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챙기거나 최저를 못 맞췄으면. 그런데 얘가 수능 최저를 3합 7이라든가 4합 8이라고 하는 걸 엄마가 훤하게 다 꿰고 있어. 무슨 과목으로 맞출지 어디 가서 과탐을 제대로 싹 듣게 해갖고 이 탐구 영역에서 에러가 안 나게끔 최저를 맞추게 할지 이걸 빼고 있다 그러면 애 고대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엄마 아빠가 할 역할이라는 거죠. 애가 이것까지 어떻게 챙겨요? 내신도 하고 생기부도 하고 어떻게 애 손으로 사업을 챙겨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re we ready의 위에 엄마 아빠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내신으로 여기를 보낼 건지 아니면 스카이의 상위권 대학교를 보낼 건지는 사실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려봤습니다. 이 모든 전형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학종이고요, 대체로. 그러니까 서류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성아, 공부를 위한 필수 사항이 준비됐는지를 다시 여쭤볼게요. 일단 내신 기간이 이제 바로 3월 달에 딱 오픈하면은 대성고만 저희가 한 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내신 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저희 시간표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시험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할 때에는 우리 아들들 잘 들어라. 핸드폰 손에 쥐고 공부하는 거 싹 가는? 불가능.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 천지 다 아는 사실이야. 그치? 저도 지금 이 나이에도 공부를 하잖아요. 수업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붙어갖고 아침부터 5시까지 앉아서 못 일어나는 그런 요일들이 제가 정해져 있어요. 수업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 하기 싫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잠깐 쉴 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카톡 하나 확인하다가 붙잡게 되면 릴스를 이제 몇 바퀴 돌고 인스타를 한 5바퀴 돌고 이러면 이제 한 35분이 순삭이고 너무 또 재밌고 이러면서 시간이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아들들이 이것으로부터 나는 굉장히 단호한 편이다. 내 옆에 있지만 나는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관리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휴대폰이 손에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가방에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리시켜 주시고 특히 잠자러 들어갈 때는 휴대폰은 거실에 두고 가는 거 주말에 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가족마다 좀 창의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합의하에 관리를 좀 서로 주고받고 하자 이런 얘기죠. 아이돌들만 뭐 관리 받습니까? 우리가 얼굴이랑 몸매가 안 된다고 관리를 안 받습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관리를 받아야 된다. 자, 일단 플래너 정리하셔서 엄마 아빠랑 같이 공유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 연습 이거 계속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평일에는 우리 학교에 수업을 듣습니다. 우리 학교가 또 사립이고 오래된 학교다 보니까 조금 연세드시고 오랫동안 머무르셨던 선생님들도 좀 계시고요. 그리고 되게 또 혁신적인 선생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고등학교 다니셨을 때 굉장히 막 고루하고 지루하고 엄청 그때 당시에도 진짜 꼰대고 막 별명 있고 막 진짜 극혐하는 선생님들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아들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누구다? 출제자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아무리 뭐 못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그분이 출제자예요. 따라서 평일에는 학교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을 집요하게 다 챙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저희가 스스로 정리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주말에는 어때요? 주말에 물론 학원이 다 대부분 세팅이 돼 있으실 텐데 수업이 없는, 그러니까 주말에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비교적 조금 쟁여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학원을.
학원을 쟁여 가진 않겠죠? 그러면 순공 시간을 반드시 주말에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도 물론이고 그때도 그렇고. 그러면 순공 시간을 보통 몇 시간 정도를 해야 됩니까? 물론 플래닝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고등학교 내신 잘 따는 법, 고교 내신 공부법, 내신 공부법, 뭐 키워드 다 치시면 다 참 이렇게 진짜 그 스카이 과잠 입고 그 형 누나들이 쭉 나와갖고 덤덤하니 뭐라고 얘기해요? 순공 시간? 그래도 전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덤덤하니 얘기해요. 그 과잠을 입고 나와서. 그러면 이제 듣고 있는 우리 예비 고1이나 고1들은 10시간? 좀 오버 아님?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다 찾아보세요. 다 10시간 이상이라 그래요. 특히 방학 때는 더더더 그렇고. 그러니까 이 주말이 정말 순공 시간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의 한 수라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애가 이제 한다 그래서 물론 스카이 같이 들어가고 막 이럴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 관리를 같이 해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 내용 확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앉아있을 수 있는 멘탈과 체력을 만드는 그런 싸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거 아이가 혼자 못합니다. 같이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중과 주말의 공부법이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직후에 저희가 교육을 한번 할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도 같이 들어가니까 참고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신을 봤어요. 뭐 순공도 하고 플래너도 짜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도 하고 핸드폰도 뺏고 어쩌고 저쩌고 내신을 쫙 보면은 성적표를 받겠죠? 자, 그런데 성적표 기재사항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수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5등급제에서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됐으니까 성적표가 기존의 패턴과 동일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가 빠졌고 뭐가 들어갔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볼 텐데 일단 첫 번째는요. 바로 원점수입니다. 원점수. 원점수에다가 좀 표시 좀 해주세요. 원점수에다 별표 3개 한번 박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목마다 우리는 되게 편의적으로 몇 등급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좀 알아듣기가 편해요. 그렇죠? 2등급 나왔대, 1 나왔대, 엄마 이거는 1 나왔어, 이건 2 나왔어 이렇게 편하잖아요. 주고받기가. 그런데 대학은 그 등급으로 환산을 그 등급만 보지는 않아요. 원점수 기재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98점의 1등급과 100점의 1등급은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5등급제로 바뀌어서만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저희가 예일이나 대성고 학생들한테는 정말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왜냐면 내신 따위가 빡셌으니까 애들이 맨날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하고 시험 잘 봤다 그랬더니 성적표 딱 뜬 거 보니까 아씨 1등급에서 딱 그 제 앞에서 끊겼어요. 제가 2등급에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혹은 반대로 선생님 저 이번에 드디어 1등급입니다. 제가 문을 닫았어요. 1등급의 문을. 그래서 막 되게 안위하고 되게 실망하고 그러는데 정말 뭘 모르는 얘기예요. 등급의 문을 열고 닫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점수를 봐요. 대학은. 원점수를. 그래서 이게 뭐 1에서 2의 구간이 확 나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의 원점수 기재가 괜히 있지 않다. 그러니 반드시 너는 3이든 4든 원점수를 올리거라. 이게 저희가 주구장창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하죠. 5등급제니까 변별이 없어져서. 그래서 원점수가 기재가 돼 있다. 자, 그리고 성취도 평가 중학교 때 성적표 받으셨던 것처럼 A, B, C, D 이런 거 받으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절대평가와 여기 등급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기가 같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까지가 딱 찍히는 게 이게 성적표입니다. 자, 예년의 성적표와 차이가 있다면 표준 편차의 기재가 없어져죠. 근데 표준 편차의 기능은 뭐냐면 이 학교의 수준을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간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예를 들어 표준 편차가 다양한데 서부 지역에 있는 이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표준 편차가 한 자리인 고등학교는 대성고밖에 없어요. 보통 그래서 9에서 한 10일 정도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대성고가 취하고자 하는, 지향하고자 하는 일종의 전략 같은 겁니다. 이유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 점수 부분에 애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못하는 애도 없고 막 이렇게 편차가 크지는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 정도고요. 12는 이제 보통 예일여고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 가면은 뭐 다른 학교들이 또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5등급제로 되면서 동점자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수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시험이요. 이렇게 표준 편차가 좁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영어를 말씀드리면 영어 시험이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대성고. 숭실이나 충암이나 중에서 고민하셨죠? 선정하고 대성고등학교 내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선정 갈까? 선정해서 과중 보낼까 우리 아들? 아니 대성이 낫나? 고민 꽤나 하셨을 거예요. 그럼 선정고등학교의 영어 내신하고 대성고등학교 영어 내신하고 어디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어디가 어려울까? 선정이 어려울까요? 예, 선정이 어려워요. 충암하고 대성하고 어디가 어렵냐고요? 충암이 어려워요. 숭실하고 대성하고 어디가 어렵냐고요? 비슷한데 어려움의 정도가 좀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숭실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성 애들한테 그 시험지 갖다 풀라고 못 풀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시험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범위가 많고 문항수가 많고 여러 가지 다른 트릭을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간파를 해서 시험 대비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어찌됐건 시험은 별로 어렵게 안 내고 그러니까 어때요? 평균이 겁나 높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좁아요. 왜냐하면 할 놈들만 지원을 했죠. 애시당초. 이 풀장 자체가. 물론 막 뭐 70점 맞았어요. 50점 맞았어요. 있어요. 여기가 그런 데인지 몰랐어요. 저는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왔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너네들 다 쓰니까 나도 갈래. 나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할래.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그들의 몫이 좀 있을 거고 대체로는 이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될 건데 좀 쉬운 내신의 전략이 계속되면서 어려운 문제에다 배점을 좀 낮출 것을 예상을 하게 되고요. 또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선택 과목이 딱 열리게 되죠. 선택 과목은 전교의 모든 아이들이 한 과목을 동시에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의 가지수가 늘어나니까 많아지면 과목의 수가 50가지 이상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모집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 10% 든다는 거는 전체 중에 10% 드는 것보다 훨씬 빡세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는 애들이 만약에 이제 전교권에 탑 5까지가 다 물리를 만약에 막 다 선택했어. 그런데 물리를 선택한 애들이 또 되게 인원수가 적어. 그러면 1등급은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그쵸?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좀 어리버리한 애들, 공부 좀 안 하는 애들한테 야 물리 들어라. 좀 서로 돕자! 좀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설계를 할 수 있다. 이걸 제일 잘하는 학교가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성도 당연히 이렇게 분위기가 몰아갈 확률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원점수 기재가 중요하니 원점수를 확보해라. 자,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자, 아까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반복되는 얘기들이 일단 내신 잘 따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수능 최저 맞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첫 페이지 설명을 드리면서 대성고에 입학을 해서 다니다 보면 출신 중학교가 다채로운 경쟁자들의 얼굴을 보게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한대, 수학은 제가 짱이래, 과학은 제가 진짜 넘사래, 뭐 이런 애들이 다 있고 누군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네, 역시 신도, 역시 중암, 상암, 잘하네 이렇게 알 텐데 보이지 않는 얼굴 모를 그림자들이 엄청 있다.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확인하는 방법이 다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요. 일단 1학년 1학기 때 우리 학교의 평균 작년 기준의 과목별 평균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 높아요. 국어도 81.4, 수학도 78.3, 영어도 82.1. 너무 높죠. 무슨 여학교인 줄 알았어 진짜.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편차는 보시면은 8.3에서 14.2까지 이렇게 다양한데 한국사잖아요. 주요 과목들은 다 10대 초반대를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내는 거예요. 시험을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건 내신이고 저렇게 내는데 자, 이제 3월달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네, 마지막 무르익었을 마지막 시험 10월 모고의 성적을 여러분의 선배의 성적표를 저희가 갖고 끌어나왔습니다. 자, 10월 모고 바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치렀던 1학년 10월 모고에 우리 대성 선배가 받은 점수를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 형아는 국어를 91점 받았고요. 수학을 76점을 받았습니다. 원점수. 그랬더니만 등급은 1을 딱 찍었어요.
와, 씨, 나이스 이런 느낌이에요. 1, 와, 1, 1이래 대박. 수학도 1이고 국어도 1이래 미쳤다리 뭐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학급 석차도 나오고 이 전교 석차도 나오고 그리고 전국의 백분위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1등급, 1등급을 찍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결국 경쟁을 하는 그 D-Day가 오게 되면 중간에 재수생, 반수생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학교 잘 다니다가 연대 다니다가 또 의대 간다고 또 하고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의대관들이 막 시대인지고 어지고 다 생겼잖아요 지금. 그럼 걔네들이 저 성적표 안에는 1, 2학년 그리고 3학년 6월 모고 전까지는 없단 말이죠. 그럼 걔네가 들어올 거니까 내가 밀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퍼센테이지를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밀려날 수 있으니 상대평가니까 1등급 받았는데 국어를 보니까 전국에서 96.94%가 됐어요. 그리고 수학은 95.73%를 받았습니다. 잘했죠?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 대성고가 전국 기준으로 딱 평균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도 똑같은 퍼센테이지의 전교 등수를 받아야 돼요. 그쵸? 우리 학교 수준이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교가 수준이 좀 낮은 학교다. 그러면 아마 전국에서 받았던 퍼센테이지보다는 되게 높은 퍼센테이지를 받을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봤더니만 얘가 지금 성적표에서 찍힌 성적표 봤더니만 전교 석차가 16등을 했어요. 국어가. 그러면은 이게 96.93%로 환산해 봤을 때 몇 등이어야 맞냐면 사실은 6.7등 정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대성에서는 16등을 했네? 오, 휴, 안심. 그럼 꽤나 모의고사를 잘 보는 아이들이 좀 몰려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죠? 그 역시 또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9.4등 정도 했으면 딱 평균인데 19등을 했으니 우리 학교 그래도 전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1등급은 뭐다? 좀 믿을만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대성만 이루어지 다른 학교 다 똑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학교 심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성적표가 좋게 나오면 거기서 우리가 뽕에 취한다고요. 그리고 이게 영원할 거라는 착각과 망상에 빠지게 될 확률이 높죠. 근데 다행히 지금 우리 학교는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게 되시면 백분위를 반드시 보시고 이걸 전교에서 환산하셔갖고 계산기 때리면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몇 퍼센트 정도구나. 이것들을 환산하시면 안정권으로 최저를 맞출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아슬아슬 쫄깃쫄깃 아니면 빨간불 들어왔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네요? 이거 모의고사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우리 대성고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2년도에 좀 오픈 해프닝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모의고사 11월 모고의 성적이 한번 해킹된 적이 있어요. 잠깐. 해킹됐다가 오픈됐다가 난리가 났다가 싹 없어졌어요. 그런 게 아니면 우리 서울시내 고등학교의 모의고사 성적이 동시에 오픈될 일이 누가 왜 오픈해요? 그걸 다 숨기지. 근데 봤더니 이화여고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이화여고가 국어 수학 평균이 이제 75.46 그리고는 대성이에요. 그 대성 밑에 이대국어였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예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모의고사를 그래도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 이 부분에서 조금 안심이고 우리 아들 최저 과목으로 뭘 맞춰야 될지는 순차적으로 보고 학교에서 저렇게 나오고 등급 저렇게 나오면 뭐 잘 가고 있다라고 순항의 표시로 생각을 해도 괜찮겠구나.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평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높아요. 모든 학교 중에 9개 고등학교 중에 제일 높습니다. 평균이. 표준 편차는 어때요? 제일 낮아요. 이게 대성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아까 서울대학교랑 고대의 상위권 대학을 갈 거면 똑같은 내신을 받고도 가는 애가 있고 못 가는 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6에서 1.8이 서강대, 성균관대 가는 애도 있고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를 가는 애가 있다. 그 이유는 선택 과목을 제대로 잘 설계를 했고 기재나 활동을 잘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대학 입시 치르시고 이렇게 공부하실 때에는 그런 활동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죠.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 학부모님들이 경험하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수많은 이 그림들 중에 바로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듣는 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걸 아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들아,
졸지 말고 딱 앞에 앉고 선생님 얘기한 거 다 받아 적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겠지? 고기 먹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보내서 이걸 잘했으면 뭔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학원 가고 스카 가고 독서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은 이 두 개의 그림이 다죠 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근데 지금 개정안이 몇 번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라면 1.6에서 1.8은 같은 대학을 가는 거지 왜 쟤는 성대 가고 왜 쟤는 서울대 왜 가냐고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플러스 알파가 뭔지를 우리가 엄마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아 알겠어 이제 이해했어가 아니라 말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글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막 복잡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한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짧고 간단하고 쉽고 정확하게 그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시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좀 이렇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을 듣고 수행평가의 주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행평가 주제 발표를 할 때 스스로 질문거리들을 아이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궁금한 게 없는데요? 생겨야지. 만들어야죠. 궁금한 것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독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독서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탐구 과정의 보고서를 작성을 하죠. 그런데 혼자서 이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게 당연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원 팀원이 형성이 되고 이 안에서 창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통해서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깊어지는 보고서가 더 작성이 됩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서 오케이 감 잡았어. 2학년 때 선택 과목 물리야. 2학년 때 선택 과목 화학이야. 생물이야. 이렇게 연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뚝 끊겨서 그 과목을 아무래도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상한 얘기를 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대충은 이해가 당연히 가시잖아요. 우리가 안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확 한 번에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실체를 보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설정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생기부에 고스란히 녹여서 한글로 써 있어야 돼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체활동의 질문, 해결을 위한 독서, 자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딱 끝나면 PC방에 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한 2주간은 수행평가가 와장창창창 쏟아집니다. 그때가 더 바빠요. 그래서 오히려 내신이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 개강을 할 텐데 그때 아이들이 약간 결석하는 아이들이 은근히 많은데 이유가 뭐냐면 수행평가가 막 몰리거든요. 밤을 새서 그 마감 날짜를 맞춰서 보내야 되니까 이때가 되게 바쁩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의 선택 과목, 3학년 1학기 때의 선택 과목까지 연결을 하고 방향성을 잡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대성고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당연히 잘 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지금 9번 간담회를 진행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2건이 있고 월요일도 2건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 모든 고등학교가 이런 학교 프로그램이 다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이름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어디서 걸리냐면 이 함께 실천해서 걸리는 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해요. 이거 안 하는 학교 어디 있어요? 창체를 다 하니까. 근데 그냥 활동을 학교 안에서 하고 뚝 끊기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 불강력으로 나가서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 은평보건소랑 뭔가 같이 코워크를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뭔가 이렇게 확장을 해서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프로그램이 이름까지 딱 박혀갖고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전혀 그쪽으로 안 가는 학교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성고는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대성고는 지금 일단은 이렇게 팀이 하나 딱 모여집니다. 보통은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서 SDG라고 하는 게 지속가능한 어떤 목표를 딱 가지고서 환경이면 환경, 인권이면 인권 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주제를 잡게 되는데 대성고 IS 프로젝트 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만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성고 1학년을 저희가 이제 신입을 딱 받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래도 한 3, 40명 이상은 무조건 돼요.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중간고사를 딱 치르고 나서 그때부터 2학기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생기부를.
그래서 IS라는 건 Individual Special이라고 해서 일단 대선고의 세특 중에 뒤에 나올 텐데 개세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아니고요. 개인 세특을 얘기해요. 개인 세특. 그러니까 세특이라는 게 국어의 세특, 수학의 세특, 영어의 세특이 있는데 모든 학교가 있진 않는데 우리 대선고가 그게 있어요. 명지도 그게 있는데 이 세특이 다 있고 나서 마지막에 특정 과목의 이름이 없이 그냥 개인 세특이 하나 있어요. 개세특이라고 써있진 않습니다. 그냥 그게 개인 세특이에요. 그래서 이 활동에 자기만의 특별한 활동 영역이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기 안에.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팀을 만들 거예요. 이주와 어학원에 다니는 대성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그룹핑을 할 거라고요. 이거는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기부는 대성고 안에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생기부 경쟁은 중앙고 애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고 이대부고하고 경쟁을 하는 거고 생기부라는 건 대성고 안에서는 못하는 놈, 잘하는 놈, 이과, 문과 다 합쳐져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팀워크를. 그래서 이 결과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건데 그 내용을 저희가 이 SDG를 물고 IS 프로젝트 팀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융합 주제와 독서와 핫한 시사 이슈와 선택 과목들을 합쳐서 팀별마다 주제를 잡아서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IS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인권이라는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서도 5, 6명이 한 팀이 됐을 때 얘는 IS를 A로, 얘는 B로, C로 이렇게 물고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중간고사 이후에. 자, 그래서 이 페이지가 이제 우리 대선고에 가장 특별한 내용이에요. 대선고 배움으로 SDGs 목표로 만드는 학교 생활입니다. 일단 우리 학교 이제 과목별 주제 발표할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계속. 그리고 인문적 소양을 위한 자율활동을 할 건데 이때 독서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독서를 반드시 챙겨야죠. 그리고 진로 캠프, 대학 전공 알림이, 선배와 함께하는 멘토링 이거 다 우리 대선고에만 있는 프로그램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사회참여연구 SDGs 이거 아까 개세특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인 세특이긴 하지만 그래서 생기부에는 개인의 세특으로 써여 있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팀으로 한다고요.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냅두면 걔가 팀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용이하게 학원에서 세팅을 한다. 그래서 개인 세특에 주제까지 물어서 만들어서 개세특 쓸 수 있게끔 하고 개세특이 쓰여졌을 때 그게 잘 써져 있고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마지막에 기재사항까지 다 확인합니다. 이것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융합영어 에세이나 교내 아카데미, 사회 이슈, 교차, 조사 이거 다 진행을 해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좀 특별한 게 뭐냐면은 이거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이 딱 그 시즌인데 저희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잠시 뒤에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생기부가 이제 12월에 당연히 마감이 됐어요. 방학 전에. 그래서 다 제출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이 2월이잖아요. 근데 보통 학교마다 일정 다릅니다만은 2월 25일 정도 기준으로 기재된 생기부의 내용이 네가 쓴 게 맞는지 확인해봐 라고 애들한테 줘요. 근데 주는 방식이 학교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선정은 반에서 이렇게 애들이 쭉 왔잖아요. 봄방학 이제 잠깐 학교 왔을 때 핸드폰 다 집어넣어 이러고 싹 돌려요. 네가 쓴 거 맞나 봐봐봐. 그리고 한 10분 15분 주고 다시 걷어. 이상한 거 있으면 체크하고 질문할 거 하고 다시 걷어. 사진 절대 못 찍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뭐냐면 아예 다 줘요. 아예 다 나눠서 줘요. 그래갖고 2025년 학기별 학교 활동 기록 점검 기간이 정해져 있고 다 나눠줍니다. 그래갖고 다 확인하게 하고 다시금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 내용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지금 여기 오른쪽에 글밥이 되게 많죠.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경희대학교에서 하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생각들을 하시니까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질문사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역량, 그러니까 학업 역량, 전공 역량, 진로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생기부잖아요. 그러면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전공 역량 이런 얘기를 보겠다는 공동체 역량을 보겠다는 건데 그 질문들이 일단 이 빨간 색깔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학업 역량에서 이거죠.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의 기본 교과 성적을 보겠대요. 그리고 그 중에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지는 질문을 던져본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9등급제에서 우리 경희대 정도 수준 이상을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인데 한문을 막 버려. 안 된다는 거예요. 4등급 연도로 떨어지면 아웃이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학종을 쓸 거면. 그러니까 그런 걸 질문을 던진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공 역량, 뭐 진로 역량 이런 걸 볼 때에는 진로 역량이죠. 교내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구체적인 성과. 뭐 어디에 참여했음, 알게 됨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 탐구 보고서를 써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구체적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전공과 관련되어서 적절하게 선택을 했고 이수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선택 과목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타 등등해서 경희대가 오직 답답하면 모범 답안을 줬겠어요. 모범 질문을 줬겠어요. 저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다가 과목별 이렇게 세특을 완성을 해라. 글자 수에 맞게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내용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제 글자 수에 맞춰서 기재를 하고 그걸 확인받고 이런 걸 이제 저희랑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슬랙을 통해서요. 슬랙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슬랙에 가입을 하면 피터쌤이랑 유비쿼터스죠. 어디서 언제든 상관없이 질문하고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생기부 나왔어요. 점검 기간이래요. 캡처 딱 떠서 다다다다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아침에 눈 떠보면 막 20, 30개 막 40개 와 있고 확인 이거 지난번에 선생님 이거 검사받고 낸 건데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보기엔 괜찮던데 뭐 이러면서 그럼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너무 반복된 멘트가 많다. 쓸데없이 그것 빼고 다른 내용 더 넣을 수 있으니 그리고 세특이랑 진로활동의 내용이 겹치면 둘 중에 하나를 빼라. 이제 이런 식의 가이드를 줘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아까 중간고사 직후에 저희가 교육 한번 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성고 학생들만 데리고 일단 아까 내신 준비, 수능 준비하는 공부 방법 그리고 생기부에 대한 이해, 교과세부 특기사항 및 작성법. 작성법 너무 모르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거. 그리고 대학이 원하는 고1학년의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시면 그 1학년 때부터 너무나 전공의 뽕을 국영수 주요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막 전공을 갖다가 막 얘기를 하고 어필하려는 아이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고1은 통합과정이잖아요. 문이과 통합. 그래서 막 고1인데 막 국어에 의대 얘기 쓰고 앉았고 막 영어인데 막 의사 되고 싶어서 뭘 알았다는도 막 지문을 뭘 읽었다는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학교에서도요. 모든 선생님들이 이 내용에 빠삭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자기 학교 생기부밖에 모르시잖아요.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학교의 잘된 생기부와 방향성에 대해서 모든 학교의 구성원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좀 무리 아닌가요? 그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더 잘 아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하고요. 진로를 위한 선택 과목을 하는 방법. 또 이주학원에는 네이버 고등부 카페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고등부 카페에 꼭 가입을 하셔서 그런데 재원생이어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입하셔서 누구 엄마.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이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매일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정보들이 존재하고요.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거의 출첵을 갖다가 하루에 뭐 1번으로 7시 45분 정도에 벌써 들어와 계시는 학부모님 매일마다 이걸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정말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슬랙으로 소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PPT에서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내신은 누가 맡는다? 누가 담당한다? 내가, 우리 학생이. 이거는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체력도 그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엄마 아빠들도 좀 비타민 먼저 챙겨주시고요. 여학생들보다는 비교적 체력이 좋지만 저희가 3월 달에 딱 이렇게 새 학기를 오픈하면 제일 힘들어하는 학년은 고3이 아니라 고1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고등학교 처음 왔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별 보고 학교 가고 별 보고 학교 집에 오고 이런 적이 없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너무 늦게 자고 애가 너무 늦게 일어나고 지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화장실도 집에 이렇게 가고 막 하는데 고등학교 그런 게 아니니까 일단은 이런 체력적인 정신적인 걸 다 준비를 해서 내신은 뭐다?
엄마 내가 책임질게 딱 이렇게 이거는 네가 맞고 수능 최저는 뭐다? 엄마가 책임져 주세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임은 아닙니다. 이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생기부는 저희가 동역자가 되어 드릴 겁니다. 무료입니다. 재학생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 도움을 받고 2학년 생기부, 3학년 1학기까지의 상담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 학생들이 존재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름방학 때 한번 중간 점검을 하게 돼서요. 2대1 상담을 여름방학 때 1학기에 대한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는 겨울방학 때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일단 PPT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저희가 같이 드린 자료들을 같이 보시면서 먼저 지금 대성고 1학년 학교생활 가이드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